지난 15년간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고 있는 20문제를 뽑아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동일 유사 문제로 9번이나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해설 부분에 건설업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 그 표를 꼭 여러분이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 공사 금액이 800억 이상이고, 자, 1,500억 미만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수는 2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 공사 금액이 2,200억 원 이상이고, 3,000억 원 미만은 4명 이상이고, 자, 총 공사 금액이 4,900억 원 이상, 6,000억 원 미만은 자, 안전관리자 수가 7명 이상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에 해설 부분의 건설업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표를 충분히 공부해 두셨다가 시험장에서 연습장에 이게 적어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옵니다. 자, 800에 7789. 자, 800에 7789로 외워두겠습니다. 자, 800에 7789입니다. 자, 50억 원 이상, 800 미만은, 자, 800억 원 미만은 1명 이상입니다. 1명 이상이죠. 자, 800억에서 7789죠. 플러스 700을 합니다. 자, 800원에서 플러스 700을 하니까 자, 1,500억 원이죠. 미만. 그 미만까지는 2명입니다. 2명 이상. 그리고 자, 1,500억 원에서 플러스 또 700을 합니다. 7789죠. 네. 그러면 2,200억 원이 되겠죠. 그 미만은 3명입니다. 그리고 자, 2,200억 원에서 플러스 800을 합니다. 800을 하면 3,000억 원이 되겠죠. 그 미만은 4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 3,000억 원에서 자, 플러스 900을 합니다. 900을 하면 3,900억 원 미만이 되죠. 5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 3,900억 원에서 플러스 1,000억을 합니다. 1,000억을 하니까 자, 4,900억 원 미만이 되죠. 6명입니다. 자, 1,000억입니다. 자, 그리고 4,900원에서 자, 1,100억을 합니다. 6,000억이 되겠죠. 그 미만은 7명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6,000억 원 이상에서 플러스 자, 1,200억 원을 합니다. 그럼 7,200억 원 미만이 되겠죠. 8명입니다. 8명 이상이고. 자, 그리고 7,200억 원에서 자, 플러스 1,300억 원을 합니다. 1,300억을 하면 자, 8,500억 원 미만이 되겠죠. 9명 이상입니다. 자, 이 정도만 외워두시도 제시하는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800에 7789입니다. 800에 7789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해설분의 이 표도 참고로 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설업 외에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등은 자, 50명 이상이죠. 500명이 기준입니다. 500명 미만은 1명 이상이고, 자, 500명 이상은 2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 운수업이라든지 통신업, 도매미, 소매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 덜 이용한 업종이죠. 1,000명이 기준입니다.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1명 이상이고, 1,000명 이상은 2명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평균 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재해가 5건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1명 발생하고 그 장애 등급 14급이 2명이 발생합니다. 자, 가로의 수, 자, 휴일 수가 자, 1명이 30일이고 1명은 7일입니다. 자, 강도율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연간 300일을 근무합니다. 자, 이 강도율이라는 것은 1,000시간당 자, 근로 손실 일수를 말하는 것이죠.
자, 강도일 계산 시간 0 근로 시간 수분의 근로 손실수 곱하기 1000입니다. 자, 그러면 0 근로 시간 수는 200명이 자, 8시간 300일을 근무했습니다. 자, 그럼 근로 손실수는 자, 사망은 자, 7,500일이죠. 사망은 7,500일이고 자, 장애 등급 14급이 50일이죠. 50일이 2명이 있습니다. 플러스 해주고 그리고 자, 휴업일수 휴업시 근로 손실수는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연간 근로 일수입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자, 휴업일수가 30일 플러스 7일이죠. 7일 곱하기 365분의 연근로 일수가 300일입니다. 네,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해주니까 자 15.9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계산 과정과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자, 대부분 문제에서 사망이나 1급, 3급은 근로손실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손실수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사망이나 1급에서 3급은 7,500일이 근로손실수입니다. 그리고 14급은 50일이 근로손실수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문제에서 자, 근로손실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까지 6번, 동일 유사 문제로 6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A 건설 현장의 근무 미치에 발생 해당이다. 자, 도수율과 강도율과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연평균 근로자 수가 200명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간 300일을 근무하고 출근율은 90%. 자, 시간의 작업시간은 자 2만 시간 합니다. 그리고 지각 및 조퇴시간이 2000시간입니다. 연간 재해 건수가 9건이 발생했고 휴업일수는 219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수 구하는 문제, 동일 유사 문제로 8번을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과 자, 계산 방법을 충분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재해 지수라는 것은 자, 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혼합해서 집계하는 지표죠. 자, 종합재해 지수는 계산식은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입니다. 도수율도 알아야 되고 강도율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수율을 구해보겠습니다. 도수율은 자 100만 시간당 재 건수죠. 자, 연 근로시간수분의 재 건수 곱하기 100만입니다. 자, 연 근로시간이 자 200명이 8시간 자 300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출근율이 90%였죠. 0.9를 곱합니다. 플러스 자 시간의 작업시간이 2만 시간이었습니다. 2만 시간이고 자 지각 및 조퇴 시간이 2000시간이었죠. 마이너스 2000 해주고 재 건수가 9건이 발생했습니다. 곱하기 100만 10의 육성을 하니까 자, 도수율은 20이 나왔습니다. 자, 강도율은 1000시간당 근로손실 일수입니다. 연근로시간수분의 근로손실 곱하기 1000이죠. 네. 자, 연근로시간수 자 이렇게 계산이 나왔고 자 그리고 재 휴일수가 219일이었습니다. 그럼 219 곱하기 365분의 연근로 일수 300일이죠. 곱하기 1000을 하니까 자 강도율은 0.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종합재해 지수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라고 했습니다. 루트 20 곱하기 0.4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2.83이 나왔습니다. 자, 이 계산 과정과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건설업 사고 사망 만인율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출하는 산출식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동일 유사 문제로 6번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건설업에서는 자, 사고 사망자를 나타낼 때 사망 만인율로 산출합니다. 자, 해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자, 산업재해는 100인율입니다. 100명당. 100명당이죠. 우리가 공부한 천인율도 있었죠. 1000명당. 그리고 자, 건설업에서는 10,000명당. 만인율이죠. 네. 자, 사고 사망률 만인율은 자, 계산식은 상시 근로자 수분의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만입니다. 네. 자, 여기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는 건설업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 분의 연내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입니다. 자, 이게 건설업 월 평균 임금하고 노무 비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자,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계산식에 대입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시 근로자 수 산출 시간 이렇게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 작업 중에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합니다. 자, 다음을 재해를 상세히 분석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재해를 분석하는 문제는 동일 유사 문제로 6번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재해를 분석할 때 기물이 있죠.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기계 장치, 물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해물이라는 것은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물체를 가해물이라고 그러죠. 그 사고 행태는 물체와 사람과의 접촉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발생 행태는 떨어짐이죠. 떨어짐 추락입니다. 그리고 기물은 원인이 되는 물건이나 환경 장치는 작업 발판이죠. 그리고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가해물은 지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은 충분히 공부해 주셨다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 보건 법령상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 공사에서 가로에 알맞은 답을 서시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통일유사 문제로 5번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내용 여러분 꼭 많이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시상 높이가 31m죠.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물의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공사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지강 길이, 다리와 다리 사이 길이를 말하는 것이죠. 교량의 다리와 다리 사이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에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댐, 발전용 댐, 저수 용량이 2천만이죠.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 상수도 전용댐의 건설 공사에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단열 공사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에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법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해체 공사,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3입니다. 3. 자,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이야기하죠. 문화면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및 여러 시설 중에 종합병원, 그리고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냉동 창고시설, 이런 것들은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해체 공사에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단일 공사, 그리고 최대 지간, 다리와 다리 기둥과 기둥 중심 사이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최대 지간이 50m 이상의 다리 건설 공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네요. 5입니다. 그리고 터널 등의 건설 등 공사, 그리고 다목적댐, 발전용 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그리고 깊이 10m 이상의 굴착 공사입니다. 이런 건설 공사에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꼭 같이 충분하게 공부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수력 발전 시설 공사 댐에서 제로비와 직접 노무비 합의 45억 원입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기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동일 유사한 문제로 7번이나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도 충분히 공부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대상이 재료비와 직접 노무입니다. 곱하기 비율, 자, 기초액이 있으면 기초액을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수력발전시설공사는 중건설공사죠. 그래서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중건설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 45억 원이라 그랬죠. 대상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은 자, 비율이 3.05%에 기초액이 297만 5천 원입니다. 자, 이 부분을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원에서 3.05%를 곱해주고 플러스 자, 297만 5천 원을 플러스 해주면 자,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자, 1억 4,022만 5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과 정답을 적으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중건설공사의 자, 비율과 기초액을 문제에서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자, 외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건축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자, 문제에서 이 비율과 기초액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제시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이 문제에서 외워 두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건축공사 부분은 꼭 외워 두셔야 합니다. 자, 건축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할 때는 자, 이 비율과 기초액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기억을 외워 두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을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5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 정기교육은 매반기 6시간 이상이죠. 그리고 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입니다. 대부분 그 관리 감독자 교육기관에서는 연간 하루 8시간 이틀 2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6시간이죠. 그리고 일용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일주일 이하인 기간 근로제를 제외한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시간은 자, 2시간입니다. 그리고 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이죠. 자, 그러면 해설 부분의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과정이 있죠. 자, 정기교육과 채용식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 대상이 있고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특별교육도 있죠. 이런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교육은 2시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이 일용 근로자는 8시간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4시간 교육을 받는다는 거. 자, 이 표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10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 표지의 전체 부분을 충분히 공부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금지 표시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행을 금지한다는 표시죠. 자, 경고 표시에 안에서 불이 타고 있죠. 인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뭔가 떨어지죠. 경고 표시에 뭔가 떨어집니다. 낙하물을 경고하는 표시입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표지가 있고, 자, 금지 표시에 손이 있습니다. 사용을 금지한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은 인화성 물질 경고고, 자, 경고 표시에 뭔가 폭발하죠. 폭발성 물질 경고입니다. 다음은 낙하물 경고입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이다. 가로에 쓰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안전난간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5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 내용을 충분히 공부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부 난간대는 바닥으로부터 자, 90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바닥이 있고 상부 난간대가 있고 중간 난간대가 있습니다. 난간 기둥이 있죠. 자, 요 간격, 상부 난간대의 간격은 자,
9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 난간대를 120c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되고, 중간 난간대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게 됩니다. 이 간격은 60cm 이하가 된다는 거. 그리고 발끝망이판은 상부에서 자재와 공구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cm 높이로 발끝망이판을 설치합니다. 이 높이가 10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난간대는 지름이 2.7cm 이상인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전 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튼튼한 구조여야 됩니다.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수치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안전 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 내용 충분히 공부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주의사항이라 가로에 쓰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가설 통로를 설치할 때 주의사항 6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해설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30도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추락할 위험 있는 장소에는 안전나간을 꼭 설치해야 되고,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가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이 계단참에는 계단에서 진행 방향을 바꾸거나, 그리고 피난 휴식 등의 목적으로 계단 중간에 폭이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우리가 계단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가로 넣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하고, 수직경에서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죠.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사용 높이가 8m 이상인 비계다리에서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이 규정 내용 충분히 공부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할 경우 3가지를 섭취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 내용이죠. 5가지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심화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는 안전 진단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축물 이하 또는 이하 유사한 시설물에서 지진, 동해, 부동, 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하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하 유사물 시설물이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축물 또는 이하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키워드로 기억을 해두셨다가 살을 붙여서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죠. 지금까지 동일 유사 문제로 6번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될 사항 3가지를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동해유사 문제로 7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 내용을 충분히 공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리 감독자의 지휘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절차를 그 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시시킵니다. 자, 조립 해체 변경의 작업 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비는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 비계절의 연결 해체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이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해서 추락을 방지하게 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제로의 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합니다. 달줄이라는 것은 줄로 묶어서 올리거나 내립니다. 달포대라는 것은 포대에 담아서 자, 줄로서 내리고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6가지 규정 내용 충분히 공부해 주셨다가 자,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비계 작업 시 자, 비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4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 6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6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발판 제로의 손상 여부, 부착 또는 걸림 상태, 그리고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그리고 연결제로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그리고 손잡이의 탈락 유무, 자, 기둥의 치마, 변행,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그리고 로퍼의 부착 상태, 자,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이런 것들은 작업하기 전에 자, 점검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자, 이 6가지 중에 자, 4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키워드로 꼭 기억해 주셨다가 여기다 살을 붙여서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와이어로퍼의 사용 금지 사항 3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죠. 동일유사 문제로 7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 연매가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와이어로퍼의 한 꼬임, 스트랜드라고 그러죠. 꼬임, 스트랜드, 가닥이라고 합니다. 자,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와이어로퍼는 심각을 중심으로 해서 자, 가닥이 감겨져 있죠. 자, 가닥이 감겨져 있고, 그리고 자, 이 가닥엔 우리가 가닥 꼬임 스트랜드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닥에는 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자, 심선을 중심으로 소선이 감겨져 있죠. 이 소선,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 기준이 되는 지름의 7%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꼬인 것이라든지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그리고 열과 전기 충격에서 손상된 것, 이런 것들은 이런 와이어로퍼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게 수칙,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사용해서 안 되고, 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중에 3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된 공사용 가설 도로에 설치할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져 있는 경우는 방책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는 배수를 위해서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자,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해야 됩니다. 자, 이 4가지 여러분이 충분히 기억해 주셨다가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동일 유사 문제로 6번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까지 동일 유사 문제로 6번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한테 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 내용 좀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경우를 쓰시오, 기준을 쓰셔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로 넣기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풍속 바람이죠. 바람은 자, 10초당 10m 이상인 경우 자,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강우량은 비죠. 비는 시간당 1mm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설량은 눈이죠. 눈은 쌓이죠. 1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는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 중 두 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한테 보험 법령에서 규정한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4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6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자, 규정 내용, 자, 이 중에 최소한 4가지, 5가지 정도 외우기 쉬운 거, 그 정도는 꼭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노철 굴착의 경내 굴착의 구배 또는 채석 방법, 그리고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자,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경내의 낙반 붕괴 방지 방법, 발파 방법, 자, 암석의 분할 방법, 암석의 가공 장소, 사용하는 굴착 기계, 분할 기계, 적재 기계 또는 운반 기계의 종류 및 성능, 그리고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운반 방법과 운반 경로, 호도 또는 용수의 처리 방법. 자, 이 중에 자, 짧은 거 4가지, 5가지 정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집안의 동결 방지 대책, 흙의 동상 방지 대책을 3가지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흙의 동상 방지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결되지 않는 흙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치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흙 속에 단열재로 습단제나 코커스 이런 거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집의 흙을 항약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조립토청을 설치해서 모관수의 상승을 방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모관수라는 것은 토양 내에 장기간 존재하면서 활동하는 수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관수의 상승은 자, 이 모관수가 공극 등을 통해서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층에 차단막 같은 걸 설치해서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 배수구를 설치해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자,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자, 3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구조 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의 건립 중에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철골공사 포준 안전 작업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높이가 20m 이상의 구조물, 그리고 구조물의 폭과 높이 비가 1대 4인 경우, 자, 폭과 높이가 1대 4인 경우죠. 이상의 구조물, 그리고 단면 구조의 현저히 차이가 있는 구조물이고, 자, 연면적 철골량이 100마미터당 50kg 이하인 구조물이고, 자,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이고, 연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입니다. 자, 이 중에 5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